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드디어 4월의 마지막 장입니다. 자, 오늘은 5월 증시 전망과 더불어서 종목 상담까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오감만족에서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죠. 상담 접수 방법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 안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오감만족의 오는 숫자 5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고민 해결사 이영재 전문가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주식 이야기를 진행할 이영재입니다. 네, 시장 이야기 좀 먼저 나눠보도록 하죠. 드디어 내일이면 5월입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은 이슈들도 있고 시장이 투자자들의 기대 좀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도 있는데 5월은 과연 다를지 좀 기대 반 걱정 반 되거든요. 5월은 어린이날도 있고 네.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가정의 달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정에 수익을 많이 가져가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5월 장도 저는 지금 요즘 분위기를 보아하니 박스피 장세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좀 해보고요. 네. 일단 뉴욕 지수 역시 신고가를 경신합니다. 우리 그쵸. 시장 빼고는 뭐 다 다들 뭐 좋아요. 좋아요. 네. 일단은 미국 소비 지표가 호조를 보였고 그게 이제 증시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한 것 같고 네. 미 상무부는 지난 3월 개인 소비 지출이 전년월 대비해서 0.9% 증가했다 발표. 이는 시장 예상치를 웃돈 수치로서 9년여 만에 최대 폭을 증가. 즉 이제 소비를 많이 한다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기업에도 돈이 들어가고 이제 돈이 돈다는 얘기잖아요. 경제가 돈다는 얘기죠. 그런 네. 측면에서 아무래도 증시는 계속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신고가를 향한 게 아니죠. 신고가를 이미 뚫었기 때문에. 네. 이게 한번 신고가를 뚫으면은 우리 이제 개별 종목도 그렇죠. 신고가를 뚫은 차트들은 이제 버리는 게 아니다. 이런 맞아요. 얘기들을 제가 한 번씩 이제 드리는데 네. 신고가 차트이기 때문에 미국 지수가 쉽사리 빠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됐던 네. 인플레이션도 일단은 큰 변동 없는 모습으로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도 3월에 전월 대비해서 전년 동월 대비가 각각 0.2, 1.5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 근원 PC 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3월에 전월 대비 변화 없음을 기록. 결국은 어쨌든 간 복잡한 얘기는 빼고 어쨌든 물가 상승세가 전에 비해서 약해졌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유동성에 의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다시 완화된 상태에서 소비는 늘고 경제는 돌아가고 주가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계속 기록하는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시장도 거기에 부응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으나 기대죠. 저희 지금 오늘 2188이에요. 2188이고 어제 대비해서 1.25% 빠졌는데 네. 사실 이까지는 예상 가능한 하락이에요. 왜냐하면 그쵸. 전일에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1.7% 올랐으니까 그만큼 그대로 빠진 거예요. 사실은 한번 예를 들어서 어제 양봉이 사실은 상승을 위한 양봉이라보다는 브레이크를 잡는 양봉이 한번 나왔다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어제 양봉이 나왔으면 오늘도 같이 양봉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은 오늘 어제 상승한 것만큼 돌려줬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지수 자체에 큰 뭐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인버스 앤 헤지 앤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장에서는 결국은 헤지도 좀 해놓으신 상태에서 트레이딩을 해 나가시는 게 개별 종목을 트레이딩 하시는데 유리한 면이 있고 그렇다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주가 지수가 지금 당장 부러질 거냐 이렇지는 않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도 뭐 계속 드린 말씀이지만 브렉시트부터 해서 외부 리스크들이 존재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끝나라는 보장도 없고 이런 측면에서 아직은 대외 변수들이 남아 있다. 그게 이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아니다. 지금 부러지진 않는데 네. 그럼 일단은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가 가장 이제 중요한데 일단 오늘 시장 자체 빠지는 건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를 한번 보면은 오늘 이제 뉴스 나온 걸 보면은 실적이 올해 이제 1분기죠. 네. 연결 영업이익이 이제 컨센서스 대비해서 6.4% 하락했고
1분기 영업이익이 6.2조로 전년 대비해서 60% 하락. 지금 뉴스 보시면 뉴스플로어가 빡빡 차 있습니다. 그렇죠. 빡빡 차 있고, 네. 그래서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가장 엄청 안 좋았다. 지금 10분기 만에 최저라고 하고, 이제 반도체가 조금 안 좋았잖아요, 최근에. 그런 네, 측면에서 본인들도 사실 작년에도 올해 이제 초죠. 올해 초에도 이제 실적 안 좋을 거라도 예측을 했는 네. 미리 이제 발표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 주식이 안 좋고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먼저 이제 조금 시장에서 선 반영하는 측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저는 그렇게 지금 아직 크게 위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이게 사실은 최근에 미국 시장이 좋은 데에 비해서 해외 시장이 좋은 데서 우리 시장이 못 갔거든요. 그렇죠. 좀 주춤하죠.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알 사람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큰 손들은 다 알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개별주들부터 조금 흐름들이 안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은 들고 네. 지금 이제 투심이 매우 안 좋을 거거든요. 왜냐면은 뭐 이제 제일 큰 반도체 대장주고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저희 시장을 이끌고 있던 코스피의 코스피 흐름과 거의 연동이 되는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안 좋으니까 네. 투심도 당연히 식을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이 186종목, 4종목인데 이제 하락 종목이 630종목이 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3배에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서 개별주도 지금 다 무너지는 측면인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 장이 부러질 거냐라고 물어보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장이 장이 부러질 거면은 여기 제 생각에 한번 반등을 세게 줘야 되거든요. 세게 주고 한번 부러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세계가 예전에도 2008년에 보면은 새해 경기가 먼저 넘어가고 뭔가 이벤트가 터지고 이제 움직이는데 지금 저희 이제 개별적으로 실적이 안 나오는 측면들 어쨌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는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크게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어차피 인버스를 갖고 계셔가지고 따로 이제 해칭이 되는 상태라면은 디스카운트된 세일 기간 때 조금 담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단 저점을 이제 한참 잡은 종목들을 담으셔야지 가고 있는 종목들 아예 뭐 뚫고 날아가면 모르겠는데 네. 그렇지 않고 추세를 좀 만들어서 꽤 올라왔다 뭐 산 꼭대기는 아니지만 중턱쯤 왔다 이런 것들을 잡기에는 위험해 보여요. 왜냐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중턱까지 왔는데 나는 꼭대기를 가야 되는데 네. 시장이 안 좋으면은 그냥 중턱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등산하다가 이제 힘들면 좀 쉴 수도 있죠. 이제는 뭐 그냥 다리도 삐고 하면 이제 하산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끝까지 못 가고 내려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실제로.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세력 형님들이 예를 들어서 주가를 보내고 싶다고 해도 이게 본인들의 의도와 다르게 안 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죠. 예전에도 이제 뭐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네.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들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전화가 와요. 세력 형님이 친한 세력 형님이 전화가 왔답니다. 네. 제가 아니라 왔다는데 말을 못 하겠습니다. 무서워서. 오면 내일 뭐 상한가 보낼 거야. 그렇게 하면 진짜 상한가 가요. 근데 어느 날은 안 들어가요. 네. 왜냐면 그때가 아마 2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작년 2월이면은 코스닥이 이제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한참 안 좋을 때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시장이 안 좋으면 아무리 세력이 아니라 세력 할아버지가 와도 안 좋죠. 주가를 못 움직여. 왜냐면은 네. 쏟아지는 매도 물량을 다 받아야 될 이유가 없고 차라리 한번 부러뜨렸다가 자기도 같이 던져서 좀 부러뜨렸다가 네. 밑에서 도어 잡는 게 낫거든요. 근데 통상은 한 종목에 들어가면은 세력들이 잘 포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은 내부자들하고 이제 어느 커넥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 관계를 만드는 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차라리 부러뜨렸다가 더 잡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세가 만약에 크게 뭐 올리고 싶다고 해도 본인들 의도대로 못 올라가면 결국 부러뜨렸다가 다시 잡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차라리 바닥권에서 바닥을 잡아주고 매집 구간에서 그러니까 신규 매수를 들어갈 경우에는 네. 그런 구간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이지 가고 있는 종목들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고 해서 올라타면 이제 허리가 부러지는 법이기 때문에 그쵸. 요즘 같은 장에서는 뭐 계속 드리는 말씀이랑 아예 돌파를 했거나 아예 바닥이거나 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어울리는 매매 방식에 맞춰서 트레이딩을 좀 하시면 무리가 없는데 네. 어설프게 어중간한 섹터에나 어중간한 위치에 들어가시면은 그냥 하락을 그냥 두드려 맞다가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가서 중턱에서 다시 이제 하산을 했어요. 그럼 이걸 하락을 다 두드려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것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시간도 걸리고 스트레스도 받고 너무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조금 기피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네. 실적 괜찮은 종목들이 있어요.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있고 차트들도 뭐 장기간 이제 바닥을 잡아주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선별을 해가지고 그런 종목들은 오늘 같은 장에서 부러져도 그게 안 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늘 지금 코스피가 1.3% 빠지고 있는데 네. 통상 코스피가 1.3%면은 개별주는 2배, 3배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2% 3%씩 빠지죠. 통상은 이제 1.3%면 3%에서 4%. 맞아요. 많으면 한 5% 정도까지가 통상 개별주도 에버리지 하락세인데 네. 뭐 그렇지 않고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같은 장에서는 그런 애들 위주로 조금 입지를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계속 전략은 뭐 계속 똑같죠. 여러분들 제가 13거래 연속 상승할 때도 똑같은 전략들이었고 맞아요. 지금 하락할 때도 똑같은 전략이에요. 지금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헤지 앤 트레이딩, 개별주 트레이딩이고 개별주도 뚫거나 바닥이거나 네. 둘 중에 하나를 잡아가셔라. 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시장이 뭐 부서질 거 아작 뭐 이럴까봐 겁내실 정도의 구간 아니에요. 그때 되면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전에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삼성전자 43,000원 할 때도 저희는 36,000원을 얘기했던 맞습니다. 막 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실제 갔잖아요. 36,800원까지 갔다가 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면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전략은 계속 헤지 앤 트레이딩으로 유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시장은 어제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주가 흐름에 맞춰서 시장도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자, 5월은 소비의 달입니다. 소비하시는 만큼 조금이라도 좀 수익을 지키셔야 할 것 같은데 5월 시장 역시 뭐 본인만의 계좌 지키기, 뭐 해증 개별주 트레이딩 전략 유효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이야기 함께 들어봤고요. 자, 오늘도 역시나 종목 상담을 바로 진행해 볼 예정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어떤 제이준 종목이죠? 코스메틱입니다. 네, 이 종목 비중가, 매수가, 매수일은요? 2월 26일 날 매수하셨고요. 12,100원에 비중 18%입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상담해 볼 종목은 제이준 코스메틱입니다. 화장품 사업으로 잘 알려진 회사입니다. 자, 어제였죠. 핵심 사업인 마스크팩 제조 사업 부문을 따로 분리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스크팩이 회사의 핵심 사업인 만큼 역량이 커 보이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비중 추소입니다. 네. 비중 추소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라면은 전략 매도했습니다. 오, 왜냐하면은 네. 아주 단순한 이유예요. 어떤 그러니까 이유죠? 예를 들어서 중국 소비 관련주가 좋을 거라고 예측을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고 화장품 마스크팩이 잘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종목을 사실 때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그쵸. 기술적인 이유든지 희망이든지 꿈과 희망이든지 뭐 마음에 실적이든지 든다든지 그렇죠. 이런 이유라도. 예를 들어서 네. 그 내가 써봤는데 좋더라. 먹어봤는데 좋더라. 네. 이러면은 예전에 제가 신일 산업 추천드릴 때 그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그 무선 청소기를 샀는데 네. 그 다이슨보다 훨씬 싼 가격에 야 괜찮더라. 역시 모터 만드는 회사가 만드니까 시끄러워서 그렇지 좋더라. 그래서 나는 괜찮은 것 같고 가격도 그 당시 사실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차트도 괜찮고 이제 가격도 네. 괜찮기 때문에 실적도 괜찮고 그래서 추천드린 적이 있었는데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이준 코스메틱 뭐 마스크팩을 써보거나 뭘 했거나 해서 좋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본인이 그 종목을 사는데 이유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대부분 제이준 코스메틱을 사시는 경우들은 중국 소비 관련주라고 하고 뭐 관광 특히 이제 최근에 사실은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에 여러분들 관심이 많을 때예요. 왜냐하면은 곧 있으면 이제 봄철도 되고 이제 그렇죠. 5월이고 꽃피면 이제 여행객들이 뭐 제주도도 올 것이고 맞아요. 또 여름 휴가철에 올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미리 선취매 형태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건데 제이준 코스메틱 하면은 어쨌든 간 마스크팩이 가장 유명하고 네. 우리가 이제 통상 매수를 할 때도 화장품 하면 제이준 코스메틱 마스크팩을 생각하면서 들어가는데 그렇죠. 분할을 한다는 얘기는 마스크팩 부분 자체를 분할한다는 얘기는 매수를 했던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가장 큰 저는 이유가 없어졌죠. 매수를 했었던 이유가 없어지면은 살 이유가 없었던 보유하고 거잖아요. 있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라면 매도인데 예를 들어서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차트 한번 볼게요. 물론 워낙에 오늘 급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을 줄 수도 있어요. 반등을 줄 수도 있죠. 왜냐면은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서 반등을 줄 여지도 있고, 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될지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등을 줄 여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래요. 반등을 줄 여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내가 생각한 매수 이유가 없어졌다면은 매도를 치는 게 맞다. 그리고 차트를 길게 놓고 보면은 이 정도 지금 8,000원대 가격대면은 몇 년 전 얘기예요. 몇 년 전 얘기고. 거슬러 그렇죠. 가야 되는군요. 2016년 막 이럴 때 얘기 가격대거든요. 네.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추세대가 부서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못 들어갈 자리는 아니에요. 한참 위에 떠 있다가 하락을 주고 2단 하락을 줬거든요. 네. 10월달 2단 하락을 주고 사실은 바닥 잡는 자리였어요. 이 자리는 부서지면 안 되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부서지면은 일단 숨도 안 쉬고 도망 나와야 되는 자리가 맞아요. 네. 기술적으로도. 왜냐하면은 이 바닥을 잡는다는 얘기는 여기에 매집을 했다는 게 전제거든요. 네. 매집을 하고, 그러니까 통상 이제 세력 형님들이라고 하거나, 예를 들어 제이준 코스메틱도 이제 덩어리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일 세력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상 여러분들이 말하는 세력이, 예를 들어서 오늘 거래량이 100만이 터졌어요. 네. 100만이 터졌어요. 예를 들면은 세력이 산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찍는다면은. 찍는다면 예. 한 90% 정도. 제 생각에는 100만의 거래량이 터졌으면은 세력들이 터뜨린 거래량은 30만 언더일 거라고 보고, 제 생각보다는 좀 낮네요. 실제로 진짜 100만 주가 터져서 상승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산 주식은 한 10만 주 될까요? 10만 주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는 미미한 편이네요. 왜냐하면은 네. 위에다가 자기 호가를 걸어놓고 자기 호가를 자기가 먹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아무 호가도 안 걸어놓고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위토가에 내 물량 걸어놓고 내가 내 물량을 잡아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 같이 먹어주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위에 걸려 있는 게 세력들 물량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개인들 물량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세력들이 같이 먹어주고, 세력들 물량도 개미들이 좀 먹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국 사는 양이 총량이 크지가 않아요. 그렇네요. 대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 또 누가 선봉을 서야지 또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가 이 군사정권 시대에 깃발 든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깃발 들고 따라와라 하면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세력들의 역할은 사실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즉각적으로 모든 물량을 먹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스타트 라인 끊어주고, 예를 들어서 상한가를 들어가면 마지막 라인 끊어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역할들이고, 그때 이제 수급이 붙어졌을 때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몇 달 동안 바닥을 잡아줬어요. 그 얘기는 이 구간은 사실 매주 구간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었거든요. 거래량 터지고, 거래량도 한 번씩 터지면서 기준목은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이 자리는 지켰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흘러버리면은 오늘 하고 이제 내일은 쉬니까 모레 바로 잡아주거나, 네. 아니면은 더 뺀 다음에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주는 라인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라인은 사실 부서지면 안 되는 라인이었어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만약에 밑에 꼬리를 크게 단다든지, 지금 마이너스 15%인데 예를 들어서 종가는 마이너스 5% 정도로 끝나서 10% 정도를 추가 상승을 시켜줄 수도 있어요. 그쵸. 제로는 없습니다. 세상에 주식판에 제로는 없는데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너무 큰 모멘텀이 없어졌어요. 지금 나온 얘기는 거의 아예 이제 소문이 아니라 사업 분할을 한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팩트죠. 예, 제 생각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모멘텀이 없어진 거예요. 모멘텀이 사라졌기 때문에. 물론 마스크팩만 하는 건 아니죠. 마스크팩만 맞아요. 하는 건 아닌데, 우리는 대부분 제이준 코스메틱 마스크팩 관련주로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스크팩을 제외하고 다른 것들이 있어서 그것도 이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지금 국면은 좀 힘들다. 차트가 부서져 버렸다. 네. 일단은 한 6개월 동안 바닥 잡아준 자리가 부서지면,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만 해도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었어요. 차트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장중에는 들어갈 수 있는 차트였고, 어제까지였으면은 가장 싼 자리일 수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런 건 사실 이런 하락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손을 치고 나오신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제 상승을 하면은 이제 저를 원망하시고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대응을 못하면 기도 영역이 들어가거든요. 네. 저는 기도를 하는 걸 싫어합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종교도 없고, 그냥 저는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얘기하는 대로 대응을 하는 사람이고, 그게 맞다고 판단하고 이제까지 그렇게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차트가 부러지면
매도로 대응을 하는 게 맞다. 네. 그래서 최소한 네. 18% 비중이면 절반 이상은 비중 축소를 하셔라. 최소한. 네. 예를 들어서 반등 구간을 한 번만 보겠다. 워낙 오늘 낙폭이 심하니까 한 번은 반등 주지 보겠다. 않겠어? 네. 라고 하면은 다 팔지 마시고 비중 축소를 일단 반이라도 하셔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인 제이준 코스메틱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힘씁니다. 네, 이 종목 비중가, 매수가, 매수일은요? 올해 3월 6일 날 매수하셨고요. 17,700원 매수가 비중 15%입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힘씁니다. OLED 마스크 장비와 관련된 국내 유일 독점 기업입니다. 4월 초 삼성 디스플레이 베트남 법인과 계약 체결 소식도 좀 들려오면서 주가가 힘을 받았었는데 현재는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결론 말씀드리면은 네. 들고는 가세요. 어. 들고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보유는 지금, 하셔라. 예, 네. 사실 저는 이런 종목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네. 오늘 근데 되게 새침하게 말씀하시네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오랜 이 방송국 놈들의 착취와 오늘 굉장히 깍쟁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네. 봄이 되니까 저기 기움이가 이제 한 10% 막 살아올라 기움력이 상승을 오시나 봐요. 했다는 게 네.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좋아하지 않으시군요. 이런 왜 그러냐면은 네. 거래하기 좀 좋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기법이 여러 기법이 있는데 이런 기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안 나온 구간에 조금씩 매집을 해가지고 네. 나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동 물량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내 물량을 잡으면서 올라가기 올라가는 때문에 거. 네. 한 번씩 거래량이 터져요. 터지는데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통상은 다 뭐 17,000, 18,000, 뭐 이렇고 많이 터졌을 때 뭐 150만 이렇게 터지네요. 많이 터졌을 때는. 네. 그러니까 이런 전형적인 사실 세력주 모습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가지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네. 제 생각에는 추세를 이런 종목들 한번 줘야 되거든요. 추세를 안 주면은 이게 인건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추세를 줘야 돼요. 추세를 줘야 되고 최근에 좋은 뉴스들도 나왔죠. 이제 힘스 4월 5일 뉴스 보면은 61억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계약 매출액 대비해서 70%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이제 베트남 간 61억 규모의 공급 네. 계약을 체결한 것도 있고 여기도 뉴스가 있어요. 154억 정도 OLED 공정 장비 계약 매출비 16% 좋은 뉴스들을 띄워놓고 그렇죠. 제 생각에는 간 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온지 간 좀 본 것 같고 네. 뭐 있는 얘기니까 그래서 제 생각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조금 매집이 돼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한번 치세를 줄 것 같은데 문제는 언제냐예요. 언제냐의 문제가 언제가 항상 저희한테는 중요하죠. 언제냐의 문제인데 네. 그나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상방으로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크게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좀 더 들고 가고 이제 추세를 아예 돌리는 자리라고도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보유를 하시는 게 맞다. 근데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그 손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호가가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와서 호가가 많지 않은 종목들은 지금 보시면 14,300원인데 여기 이제 179주 걸려 있고 네. 14,350원에 2주 걸려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한번 내던지면은 내 물량도 처리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몇 호가를 먹어야지 내가 그래서 한 5천만 원 갖고 있다. 그만 내 호가는 먹어야 돼요. 내 호가는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저가에서 매집을 하고 한 번씩 이제 양봉 나오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기준봉 세워주는 애들은 한 번은 시세를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보유를 하고 가셔도 큰 문제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단기적으로 14,000원을 깨지면은 14,000원 깨지는 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종가 기준이고 네. 장중에는 한번 깼다가 올랐다 할 수 있어요. 장중에 14,000원이다. 예를 들어 손절가 14,000원이면 한 5호가 정도는 보셔도 돼요. 세 호가에 5호가 정도 보셔도 되는데 네. 특히 이제 거래량이 얇으니까 크게 깨지 않으면은 조금 더 들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게 깨지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13,000원대 중반인데 121선 라인인데 네.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게 깨지면은 여기서 지지가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 이쪽 라인이 깨지면은 지지 라인이 깨지면은 그 다음 라인을 생각하면 자꾸 여러분들이 그 층층이 깨지는 그런 걸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 어제 제가 이제 그 드디어 그 어벤져스 엔드 게임을 보고 왔는데 스포하지 마세요. 예. 네. 싸우면서 네. 그 이 건물에서 유리를 깨면서 퉁퉁퉁퉁 내려온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게 지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퉁퉁퉁퉁 깨고 내려오거든요. 특히 이제 120선 라인 같은 경우는 이평선이긴 하지만은 가격대로는 아주 큰 그 메리트가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예 바닥권 막 9,000원대 이러면은 여기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죠. 아주 크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까지 내려오면 사실 힘들고 네. 통상 글쎄요. 13,000원대는 안 되고 12,000원대 깨져야지 그 자리에서야 12,000원 중반까지 내려와야지 한번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13,000원대가 깨지면은 한번 이제 14,000원대 깼다는 얘기는 13,000원대 후반까지 내려오면은 네. 한번 조금 더 내려왔다 갈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하시고 네. 보유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14,000원 이탈 시에는 비중 축소를 좀 하셔라. 현재 보유 가능하고 네. 14,000원 이탈 시에는 비중 축소를 좀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런 종목의 비중 15%도 많아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돈이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 운영하신다면 별로 안 많은데 네. 뭐 한 5천만 원 운영하신다면 15%도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종목은 조금씩 매집을 하는 건 좋은데 10% 왔다 갔다 할 때 매집을 하고 거래량 터질 때 차라리 첫 거래량 터질 때 같이 조금 비중을 더 주는 게 나아요. 불타기라는 게 낫고 이게 손절이 안 되니까 손절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하시고 14,000원 이탈 시 비중 축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인 힘스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 보유 가능하시되 14,000원 이탈 시 비중 축소 의견을 덧붙여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신라젠입니다. 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은요? 올해 3월 5일 날 매수하셨고요. 79,000원 매수가에 비중 20%입니다. 네, 세 번째 상담 종목은 신라젠입니다. 팩사백의 글로벌 임상 3상이 진행 중이고 또 5월에 미국 학회를 좀 앞두면서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신라젠도 좀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재는 주가가 좀 등락을 보이고 있어요. 신라젠의 5월은 어떤 5월일까 궁금합니다. 신라젠 갈 법도 했었는데 네. 가지를 못하니 너는 왜 가지를 못하니 그러게요. 운수 좋은 날인가요? 네, 그럼요. 설렁탕을 사왔는데 먹지를 못하니 네. 이런 느낌인데 네. 사실은 최근에 저희도 이제 몇 번 지금 보면은 차트에 낙서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제가 이제 봤었어요. 많이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낙서가 무지하게 많이 돼 있는데 이때도 그때 말씀드린 것 같네요. 이 분기점에서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밀려 내려온 자리가 만들어져서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고 네. 제 생각에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야 될 분기점들이 몇 번 나왔어요. 변곡점들이. 네. 근데 뭐 시장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고 또 최근에 이제 뭐 신라젠 임상 결과 발표가 그 팩사백 임상 결과 발표가 미뤄진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시세를 좀 못 주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게 최근에 걔도 한번 봐볼까요? 오랜만에 셀트리온도 한번 구경을 해볼까요? 셀리버리를 많이 봤더니 셀리버리가 처지네요. 셀트리온은 그나마 조금 다시 이제 상승할 수 올리고 있는 있네요. 뭐 영역까지 왔네요. 네. 같은 가격인데 지금 일목 옆치기를 좀 해서 뚫었기 때문에 조금 근데 상승 가능하긴 한데 이것도 이까지 오는데 무려 반년이 들었고 걸렸어요. 오래 걸렸어요. 예, 심지어 17만 원대까지 구경하고 온 거고 예전에 이게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장기 입형 때를 너무 들락달락 하는 애들은 시세가 나기가 좀 힘들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고 셀트리온은 그걸 제가 대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셀트리온을 지금 본 건데 지금 신라젠도 좀 이런 모양새예요. 장기 입형 때 자꾸 들락달락 거리면서 슬슬 이제 얘 지켜줄 줄 알았던 자리들은 들락달락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켜줘야 할 자리들을 잘 못 지켜주고 또 신라젠이 가벼운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얘가 예를 들어 시세가 붙는다고 해도 크게 가기가 좀 힘들고 예전에 ABL 바이오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거지만은 이렇게 시체가 많은 애들은 지금 위에 시체가 거의 뭐 6.25 전쟁이에요. 거의 15만 원대까지 거의 시체들이 차곡차곡 쌓여있기 때문에 이걸 다 뚫고 나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강하게 시세 주기도 쉽지 않고 네. 한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보유는 가능하죠. 뭐 신라젠이
죽으면은 진짜 이거 5월에 이제 한강에 이제 벚꽃놀이도 못 갑니다. 물이 꽉 차가지고 거의 뭐 사람으로 꽉 차 있을 거기 때문에 신라젠이 뭐 크게 뭐 부러지거나 할 정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부러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통상적으로 5월엔 좀 제약 바이오주가 그렇죠. 조금 부흥을 하는 달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쵸. 속설이 있죠. 네, 속설이 그리고 있는데 미국 종양학회도 좀 앞두고 네, 있으니 반등이 있지 않을까라는 속설이 있지만 속설인가요? 네. 하지만 사실은 그러면 결과를 볼게요. 어. 신라젠 같은 경우만 보면은 네. 작년 5월에도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많이 빠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빠진 양을 좀 채워주는 정도고 4월도 많이 빠지고 사실은 그런 썰이 있는데 네. 종양학회나 뭐 이런 썰이 있는데 사실 반대예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하는 게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네. 제약 파이는 실적이 안 좋거든요. 그렇죠. 실적이 실적 나올 리가 시즌에서는 없으니. 피해가야 될 어. 섹터기도 해요. 근데 반대로 작년에 잘 갔던 종목들도 많아요, 이 시즌에. 근데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 2월에 장이 부서졌기 때문에 반등을 줬던 장이었어요. 상대적으로 조금 예. 잘 나온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예, 그런 측면도 좀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실적이 안 나오는 섹터는 사실 저는 실적 시즌에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도 시장에 따라 다른데 투심이 좋고 장이 튼튼한 장에서는 꿈과 희망이 이제 현실을 망각시키는 이제 뽕을 맞는 거죠. 현실에 이제 꿈과 희망에 뽕을 맞으면서 현실을 잠깐 망각을 하고 이게 시세가 주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찬바람 불고 뭐 냉혹한 시절이 오면은 이제 옷깃을 여미는 시즌이 오거든요. 그럴 때는 뭐 아무리 뽕을 맞아도 금방 어이쿠 이러면서 깨고 어이쿠 깨고 이런 시즌이 오기 때문에 요즘에 연기도 하시는. 예, 요즘 장이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투자자들이. 네.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세력들이 이거를 예를 세력이 있겠죠. 이렇게까지 신라젠이 이까지 뭐 올라오는 게 세력 없이 올라올 수는 없어요. 누군가의 철저한 기획에 의해서 올라온 거지. 이게 그냥 올라온 게 아니죠. 근데 그때 가격대를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2만 원대만 봐도 지금 3배가예요. 그리고 사실은 15만 원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예를 들어서 큰 형님들, 큰 손들 입장에서 그렇게 메리트 있는 가격도 아니에요. 그냥 털어도 수익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선바뀜을 해가지고 다른 팀들이 들어오면 모를까 아주 메리트 있는 가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사실 분기점은 어디였냐면은 이 지점이었어요. 이 지점. 최소한 이 지점에는 가줬어야 돼요. 이게 3월 달인데 지금 사시는 날짜가 네. 3월 5일인데 맞아요. 3월 5일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날짜라고 생각돼요. 한번 뚫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신 건데 매수는 가능한. 충분히 가능한 여유인데 최소한 이 정도 자리에서 중간 정도 뭐 음봉까지 볼 것도 없죠. 일단 장기 입형 때 부러지는 거 보고 이 전날도 좀 아슬아슬했거든요. 네. 빠졌다가 윗꼬리 밑에 꼬리 말아 올려줬는데 이 다음 날에 결국은 그만큼 다시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못 털어가지고 한 번 더 턴 건데 네. 장사 한번 하려고 이제 밑에 꼬리 달아준 건데 이런 식으로 털렸을 때는 일단은 비중 축소하다 하고 나올 텐데 지금 비중이 20%면 거의 풀 비중 다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비중이 너무 많은가요? 그러니까 신라젠이라는 종목이 이제 갖고 있는 이제 바이오 섹터에서의 위치와 그죠. 덩어리라고 봤을 때는 이 비중이 또 얘가 뭐 효과가 비어 있는 애도 아니고 못 가져갈 비중은 아니나 네. 지금 시즌이 그런 시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개별주 최근에 동성지였다 한번 튀었잖아요. 최근에 이제 개별주들이 ABL 바이오 뭐 3일장 몇 개 가벼운 애들이 퉁퉁퉁퉁 튀긴 해요. 네. 퉁퉁퉁퉁 튀는데 덩어리가 있는 아이들이 힘있게 올라가면서 받쳐주긴 좀 힘든 시장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애들이 튀는 이유도 좀 불명확해요. 그러니까 아예 뭐가 메이드 된 게 아니고 기대감, 네. 꿈과 희망, 이제 거의 이제 세력들이 선봉 서니까 따라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약바이오 저는 사실은 이제 거의 그닥 좋아하시지 않으시죠? 이제 끝물이 아닌가. 그래서 시세를 주는 애들만 이제 마지막 이제 뒤풀이 놀이하고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슬슬 사라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정도 신라젠 정도다. 그러니까 아예 가벼운 종목들은 대기를 타고 있는 것도 괜찮은데 네. 신라젠은 덩어리가 커서 예를 들어서 펩사백 임상 성공했어요. 그러면은 떡상을 하겠죠. 하루 종일 며칠은. 그렇죠. 그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워낙 호가가 두껍고 매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에 막 상한가
두드려 받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해보면은 제가 만약에 펩400이 성공했어요. 그러면은 첫날은 급등을 했다가 위에 꼬리가 나오거나 음봉이 터지고 그 다음날 갈 가능성이 높아요. 한번 매물 소화해주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도 매수 타점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신라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과거의 영광이죠. 이제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은 보유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신라젠이 네. 큰일 나면은 이제 그냥 코스닥이 큰일이 난 거기 때문에 어떤 제가 알기로도 일단 팩사백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애초부터 이제 주가 띄우고 사기치고 한번 빠지는 그런 그 약품이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들은 바로는 비공식적 라인으로 통해 들은 것도 근데 문제는 성공 실패 여부는 정보가 밝혀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공 실패 여부는 회사 당사자도 모르고 연구원들도 모르는 거예요. 실험을 해봐야지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유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보유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6만 원까지 깨졌다. 6만 원 깨지면은 그 다음 4만 원이거든요. 네. 5만 원도 아니고 4만 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요. 4만 원대까지 구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6만 원까지 지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손절가 6만 원을 제시 드리고 네. 일단 보유 가능한 영역이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종목인 신라젠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과 함께 손절가는 6만 원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종목 상담을 좀 도와드렸고요. 좀 덧붙여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뭐 내일이면 5월이죠. 5월 1일이 왔는데 5월에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떤 업종이 좀 눈에 띄세요, 요새는? 저는 네. 뭐 예전에도만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상반기쯤에는 태양광이 태양광. 예 조금 눈에 보이네요.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던 거고 네. 또 여러 가지 뭐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종목을 옛날처럼 분석만 하는 입장이 아니라서 그렇죠. 할 수 있는 말이 점점 제한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사실은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다 방송 얘기를 시간이 남았습니다. 정말. 여기서 다 얘기를 하셔야 했는데 돼요. 네. 최근에 장이 안 좋을 때 할인을 하고 있는 섹터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일 관심이 없는 섹터들, 시장에서 소외된 sek터들인데 바닥 잡아준 섹터들 그런 종목들부터 매집을 해서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시세를 잡거나 주는 종목들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가는 종목들에 올라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네. 바닥을 그러니까 왜인지는 알아요. 사실은 저는 왜 사일할 때 안 사시는 게 이해가 안 돼요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네. 사실 왠지 알아요. 그냥 떨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게 할인된다고 생각이 되는 게 아니고 갈 때는 뭐 무지무지하게 잘 갈 것 같아서 막 가슴이 뛰어요.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돈 버는 거 같고 그런데 맞을 때는 마음이 불안하죠. 불안한데 특히 요즘 같은 장은 조금 저평가 가치주 위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일단은 작년까지 시장의 큰 틀이 경협주하고 제약바이오가 큰 틀로 이제 잡아먹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즌은 아니에요. 그런 시즌 아닌데 그러면은 저는 일단 뭐 친환경 관련된 네. 이제 뭐 태양광 쪽이나 이런 쪽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관심이 있는 게 오늘 또 통신 관련주들 많이 움직이네요. 네. 통신 관련주들 지금 부품 소재주도 많이 움직이는데 이런 쪽보다는 그러니까 많이 간 놈들보다는 바닥권에 있다가 이제 갈 때를 기다렸다가 그걸 타고 가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이 돼요.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제약바이오에 지금 물려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제약바이오를 좀 털고 어느 정도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업종으로 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제가 쉽지 보기에는 않네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옛날에는 분석만 했는데 입장이 좀 바뀌어서 그렇죠. 제가 보기엔 섹터 자체는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만약에 제약바이오를 좋아하신다 그러면은 덩어리 있는 애들보다는 가볍고 차트 좀 잡힌 애들 예를 들면은 저희가 한번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ABL 바이오 한번 볼게요. 네. 지금 괜찮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미 괜찮다고 한 지 한 달 넘은 것 같아요.
이미 지났죠, 좀. 네. 네. 그때는 어떤 구간이었냐면은 차트 한번 보시면은 바닥을 잡아주고 지금 이쪽 이렇게 위아래 바닥을 잡아줬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위에 이제 시체들도 별로 없고 이 자리만 뚫으면은 막 날라가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근데 반대로 말해서 네. 이 자리를 만약에 깨고 내려오잖아요. 깨고 내려오면 손절이에요. 깨고 내려온 게 오늘 제이준 코스메틱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이 종목은 메리트가 있었고, 이 자리를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네.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자리를 지켜줬으면 사실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었고, 오히려 더 장기간 횡보를 했기 때문에 힘이 응축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네. 장기간 횡보를 해서 힘이 응축되어 있는 게 위로 뻗쳐야 되는데 밑으로 뻗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아래 상방이나, 그러니까 장기간의 에너지를 모아서 상방으로 뽑지 못하고 하방으로 뽑으면 세게 뽑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네. 오늘도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도 될 수 있으면은 매도를 치고 최소한 비중 축소를 하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실적도 좀 괜찮거나, 네. 실적은 재무제표를 보면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출 늘어나고 영업이익 잘 나오고 네. 이런 애들로 담아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섹터들이 사실 있거든요. 있고 저희 지난 방송들을 보시면 많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다시 보기를 하시면. 다시 보기를 하시면 많이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네. 주가가 좀 빠질수록 이런 애들은 좀 담아가시는 것도 개별주들 담아가시는 것도 전략이고, 특히 지금 오늘 장이 재밌네요. 오늘 지금 아까는 1.3% 빠졌었는데 그쵸. 저희 지금 방송한 도중에 지금 2190선까지 올라왔고 네. 2200을 향해서 가고 있기 달려가고 때문에 있습니다. 네. 역시 아직은 죽을 때는 안 됐어요.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말씀을 또 드릴 거지만은 네. 지금 상해 지수도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고, 내일 하루 쉬는 게 사실은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번 좀 쉬어주면은 물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쵸. 주식시장 물이 좀 한도가 바뀌어가지고 바뀌죠. 제 생각에는 가치주 위주로,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알고 있는 섹터들 있죠. 그러니까 수소차 이런 거 말고 굳이 또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게 또 태양광이나 정치인 테마주를 미리 선침해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정치인 테마주들 좀 관심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이때 바닥권에 있을 때, 예전에 저희가 이제 실례로 한참 정치인 테마주들 갈 때 저희가 알랩을 추천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죠? 기억이 납니다. 네. 정치인 테마주들 그때 네. 제 기억으로는 남선 알미늄 한참 날아갈 때, 맞아요. 남산 알미늄 한참 날아갈 때 알랩을 이거 알랩 많이 갔네요. 그 당시가 사실 몇 달 전 얘기인데 알랩이 그 당시 제 기억으로 한 이 정도 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몇 달 전이에요 벌써. 그 이후로 쭉 네. 엄청 상승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바닷가, 그 당시 제가 드렸던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 가 있는 종목을 하지 마시고 네. 차라리 정치인 테마주를 하실 거면은 바닥 잡혀 있는 애들 위주로 들어가시는 게 맞다. 지금 여러분 만약에 그때 사셨으면은 지금 수익이 벌써 50% 가까이 났어요. 어이구. 근데 항상 지나면 남의 수익은 그렇게 커 보이는데, 지나면 또 수익이 보여요, 그렇죠?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때 왜 안 사셨어요? 왜냐면 지루하고 안 가고 지치고 좀만 가는 것 같으면 도로 빠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돈을 버는 건 추세를 먹어야지 돈을 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조금 안 움직인 정치인 테마주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최근에 그 저희 요즘 청와대 그 청원 사이트에 오늘도 실시간 검색어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청원이 좀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와 있죠. 오늘 지금 현재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실시간 검색어 1위고 네. 임인송 매니저 퇴사했다고. 이 친구는 왜 이렇게 뭐 입사한 지도 얼마 안 된 건데 벌써 퇴사하더라고요. 요즘 그 네. 젊은 친구들 일을 오래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자한당 뭐 해산청원도 있고 민주당 해산청원도 있고 민주당 해산도 16위네요. FTN이가 참 오늘 저희가 옛날 했던 종목인데, 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실적이나 차트나 이런 걸 잘 보고 매수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음봉이 터졌잖아요. 네. 터지면은 결국은 정리 매매로 귀결이 294원이에요. 한때 8,000원 했는데. 그래서 차트에 모든 게 그려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측면을 좀 고려를 하시면서 매매를 했으면 좋겠고, 네. 올해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친환경 아니면 정치인 테마주 네. 아니면 가장 좋은 거는 아직 뜨지 않은 가치주 위주로 접근을 하자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고, 5월 되면 조금 물이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5, 6월 네. 장이 좀 5, 6, 7까지 좀 상승을 좀 해주고 가야지
이제 나중에 부러질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네. 부러뜨리지 않습니다. 한번 꿈과 희망을 주고 사람들이 꿈과 희망에 차 있을 때 아작을 내는 거기 때문에 주식은 아작이 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오히려 뭐 크게 뭐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릴 건 아니지만 좀 진입을 해도 큰 무리가 없는 시즌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5월에 좀 지켜봐야 할 업종으로 태양광 또 정치인 테마주 언급을 해주셨고요. 요즘은 좀 저평가 가치주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6월, 7월까지는 좀 시장이 그래도 반등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하면서 오늘 이영재 전문가와 많은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종목 상담 접수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감만족에 오는 숫자 5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은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서 시장이 휴장을 하고 저희도 하루 쉬어갑니다. 알차게 재정비한 후에 목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오후 1시에 카페인 주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